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이키. 돈은 얼마나 잘 벌고 있을까요? 매장 판매 비중이 꽤 높은 의류 판매 업종인 나이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가 크진 않을까요? 이미 너무 거대한 기업인 나이키, 미래에도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들을 판매하는 기업들 중 세상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습니다. 2019년도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미국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의류 브랜드 인지도 테스트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Just Do It 이라는 슬로건이자 체크 표시 같은 로고로도 유명합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과 스폰서십 계약을 맺는 것으로도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타이거 우즈, 호날두, 루니, 드록바 등과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더불어 팀 단위 스폰서를 진행하기도 하며 FC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의 유니폼에 나이키 로고가 붙어있죠. 나이키는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프리미엄 제조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업 영역이 나눠져 있진 않습니다. 가장 크게 나이키는 나이키 브랜드와 컨버스로 나누며 나이키 브랜드가 컨버스 매출의 20배 차이가 나기에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단순하게 판매하고 있는 품목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는 현재 신발, 의류, 장비, 브랜드 라이센싱으로 나눠서 판매 품목을 정렬하고 있으며 브랜드 라이센싱의 규모는 생각보다 작아 크게 집중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운동화와 같은 신발로 돈을 가장 잘 벌고 있으며 다음은 의류로 돈을 벌고 있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이키 에어와 조던 둘 다 신발 품목에 포함이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품목별 매출이 매년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데 나이키는 거의 없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다방면에서 꾸준한 성장 및 유지를 하고 있으며 실적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정 상품군에서 매출이 감소한다고 해도 다른 쪽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투자자들 사이에 형성시킵니다. 나이키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베이스로 물건을 도매상 또는 중개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물류 시스템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키는 질 좋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만, 유통사들은 물건을 판매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D2C 모델, 고객에게 나이키가 직접 판매하는 모델을 차용하고 있으며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D2C 모델은 중간 거래인이 가져가는 수수료 또는 비용이 제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높은 마진율을 가져가는 것이죠. 실제로 총 판매량에 D2C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매년 1%씩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추세는 더 빨라졌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죠. 다음은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인 만큼 스포츠별로 분류하여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는 스포츠웨어, 스포츠 의류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유행하던 홈트레이닝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운동 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가 잘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대체로 대중적인 프리미엄 제품에서 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의 수요 느낌보다는 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들을 대중들이 소비하고 있다고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저는 지역별 매출을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성장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GDP가 높은 유럽 지역도 꽤나 높은 매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은 의류와 신발 부분에서 매년 20% 이상씩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중국의 D2C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타 시장보다 높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D2C 유통 방식은 기존 중개인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마진율이 나와 중국에서 발생하는 순수익 비율이 높다는 뜻이죠. 즉 매년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매출에서 발생하는 순수익 비율 역시 매년 더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조업 기반 대기업들은 성장이 거의 멈춰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키는 아직 아니라는 뜻이죠. 나이키는 큰 스포츠 대회 때마다 매출 및 주가가 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스폰서십 계약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큰 대회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과 계약을 맺고 필요한 의상 및 운동기구를 제공하죠. 그럼 운동선수들은 나이키 로고가 붙어있는 제품들을 미디어에 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수들의 성과에 따라 성과금도 있으며 재계약도 진행할지가 결정된다고 하죠. 따라서 나이키 측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정확히 예산으로 잡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선수의 성과가 갑자기 뛰어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성과금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정말 꾸준하게 상승 중입니다. 순수익 역시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최근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를 잠깐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달에 정말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왔었습니다. PER이 20 초반까지 떨어졌었죠. 현재 PER은 60 정도이며 S&P 500의 PER이 27이기에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뜻이죠. 현금 보유량은 부채 발행을 통하여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여 취한 행동이라고 판단되죠. ROE를 현재 시점에서 보는
보는 것은 애매합니다. 최근 부채 발행으로 갑자기 뻥튀기 된 느낌이기에 대략적으로 2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치고 높은 ROE를 가져가고 있긴 하죠. 나이키는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가고 있으며 현재 1% 수익률에 해당하는 주당 0.97달러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1% 수익률을 유지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나이키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기반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이기에 코로나19 사태를 염두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나이키는 매장의 90%를 8주간 닫았다고 하며 이는 2분기에 무려 60%를 차지하죠. 이에 따라서 2분기에는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디지털 사업이 있는 기업이 그랬다시피 디지털 매출은 무려 75%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나 차지했다고 하죠. 앞에서도 말했고 뒤에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최근 나이키는 디지털 시장과 D2C 유통 방식으로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수혜와 피해를 동시에 보게 되었죠. 근데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시 단위로 봉쇄했던 1월에서 3월에서도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4월에서 6월에는 모든 지역들 중 유일하게 흑자였으며 작년도 대비 3% 정도만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적자 또는 77%씩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훌륭한 수치이죠.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충분히 큰 대기업이며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줘야 하는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먼저 나이키는 현재 중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및 남미 지역도 성장 여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어느 정도 높은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디지털 및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확장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8년도에는 조디악이라는 기업을 인수하였죠. 조디악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업으로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 구매 습관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즉 고객 개개인별로 어떤 물건을 어떤 시점에 무엇을 원할지 예측하고 보여줘 쇼핑 경험을 개인화시킨다는 것이죠. 또 2019년도에는 셀렉트라는 기업을 인수하였습니다. 셀렉트 역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나이키의 경우 다양한 판매 채널이 있으므로 각각의 판매 채널에 재고를 얼마씩 분배해둬야 하는지 예측된 데이터로 할당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나이키는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출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전통 오프라인 유통 모델에서 이커머스로 서서히 변환시키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D2C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나이키 제품 판매가 전부 이커머스를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충분히 나이키 앱 및 D2C 채널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게 되면 고객들의 쇼핑 데이터가 누적되게 됩니다. 나이키가 누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고객이 어떤 물건을 선호하고 선호된 물건을 추천해주는 등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이 기술적 확장을 하기 위하여 조디악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들에게 물건을 추천해준다고 해도 맨날 재고가 없거나 배송이 늦으면 재구매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셀렉트를 인수한 이유가 되겠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나이키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구독자님들의 생각과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